장성철 소장님, 김준일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트럼프 당선된 거 보셨어요? 네. 잘 보셨죠? 어떻게 보셨어요? 지금 뭐 레드 스위라고 해서 완전히 마지막까지 제가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312예요, 선거인단이.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났죠. 모든 경합주 다 가져갔어요, 트럼프. 근데 이제 붉은색하고 파란색하고 표시된 거를 각 주마다 표시된 거를 미국 전체 지도 봤더니 빨간색이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. 한 80% 이상은 빨간색이던데 선거인단 많은 곳에서 해리스가 이겨가지고 그나마 뭐 200명을 넘긴 것 같은데 저는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좋겠지만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해리스가 선거 캠페인도 대단히 좀 수세적이었던 것 같고요. 여성과 유색인종이라는 유리천장을 깨뜨리기에는 좀 쉽지 않았다라는 것.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미국민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았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리스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막 출구조사나 이런 것까지 해리스가 된다라고 보도가 돼가지고 상당히 저도 쫄렸었습니다. 또 틀리면 어떡하지? 그럼 쟤는 맨날 틀려 막 이럴 텐데 그래도 이번에 하나 맞춰가지고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나라 걱정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본인의 이 안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 걱정해요. 진짜 쫄보예요, 쫄보. 잘난 척하고 쫄보라니까 엄청. 이렇게라도 내 스스로 얘기를 해야 하신 돼. 거잖아요. 지금. 본인이 맞추셨다. 응? 잘난 척이 어쨌든 아니라 축하드립니다. 예, 예측에 성공하신 거. 위축돼가지고 그런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예. 아니 뭐 저는 돈 벌려면은 트럼프에 걸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방송에서 했어요. 그렇지. 뭐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미세하게 높다라고 했는데 미세하지 않았네요. 예, 미세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오염 데이터 오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자 제가 한겨레 내일 이제 한겨레 칼럼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의 종말 제목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제목 잘 잡았다. 예,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많이 틀리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. 이게 근본적인 좀 재구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. 뭐 말씀 잘해주셨고 정권 심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국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물가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2012년에 미국에서 갔거든요. 미국에서 좀 살았는데 그때보다 다른 물가는 다는 모르겠고 집세가 더블 됐어요. 집세가 더블. 거기는 다 월세잖아. 집세가 더블 됐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거는 12년 뭐 13년 만에 이렇게 더블이 됐다는 거는 사람들 못 살겠다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우리나라가 걱정이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. 왜요? 다 완벽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준비하고 있습니다.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? 골프도 지금 8년 만에 배우고 있습니다. 골프로 이제 골프로 내기를 하는 겁니다. 트럼프랑. 그래서 져주는 겁니다. 막 스리퍼 타고 오비 빠뜨리고 해저도 빠뜨려가지고 진짜 큰일이다. 트럼프를 기쁘게 해주면 트럼프가 얘기한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20조 원 요구할 거다 뭐 이런 반도체 얘기. 뭐 전기차 이 배터리 문제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삼성전자 9조 원 보조금 날릴 거다 뭐 이런 거. 그렇습니다. 그냥 골프 치면서 한 올 내기하면 됩니다. 내기해서. 그때마다 지면은 트럼프가 기뻐서 오 윤석열 대통령 고마워요 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이럴 수 있습니다. 아니, 난 진짜 살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리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실력이 트럼프 대통령 못 따라갈 것 같아요. 트럼프가 100년 네. 동안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골프 실력이 제일 좋다는 기사가 나왔던데. 저도 이제 골프를 즐겨 하지만 골프 너무 어려워요. 8년 만에 채 잡아가지고 가면은 공 못 맞춰요. 그런데 지금 골프를 배워가지고 트럼프랑 골프 외교를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건지 참모들이 생각한 건지 근데 그런 걸 진지하게 또 언론에 진짜 보도를 하도록 말을 하고 한마디만 할게요. 환장하겠어요 진짜. 예, 이거는 잘 편집해 주시고요. 왜 환장하겠다는 게 아니, 장이 뒤집히는 거예요. 그런 제 거예요? 장이 뒤집힌다고 해 지금. 그래요. 네.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. 환장했다고. 그래도 골프라도 해보려고 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보세요? 큰일이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큰일이다 이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진행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기사화하는 게 이게 맞나? 지금 그러니까 뭐 골프가 필요하면 쳐야죠.
뭐 필요하면 치는데,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대안이 없으니까 골프라도 잘 쳐가지고 어떻게 아부를 해야 되겠다.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진짜 농담이 아니라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, 트럼프에 대한 굉장한 착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다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닌데, 트럼프에 대한 착각의 첫 번째가 기분파다. 두 번째가 종잡을 수 없다.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데,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켜 세워주면은 나 해결된다.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이 기분파라는 게 사실은 기분파는 맞죠. 근데 그 기분이 이렇게 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관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다라는 거는 트럼프를 너무 무시하는 행동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. 트럼프가. 예. 네, 퍼센테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. 공약 이행률이 제일 높다. 공약을 얘기를 하면 그냥 지킨다는 거예요. 그게 터무니없는 거라고 하더라도. 내 2016년에 야 남쪽에 내가 무역장벽을 무역장벽이래. 난민들 그 못 들어 불법 위임자 못 들어오게 내가 장벽 세울게라고 하니까 이게 뭐 미친 소리냐라고 했는데 진짜 세워버렸잖아요. 야 나 파리 기후협약 바로 탈퇴할 거야라고 하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 거예요. 그러네요. 바이든이 다시 들어갔어요. 그거 지금 바로 또 탈퇴하겠대 첫날에 지금 뭐 이런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를 지키는 건데 지금 주한미군 100억 달러 지금 달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100억 달러 달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가서 골프 잘 쳐주면은 이거 깎아줍니까?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예전에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전 호주 총리가 그 자기 현재 호주 총리한테 조언을 했던 게 기사가 있어요.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 기사입니다.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트럼프한테는 강하게 맞서야 되고 물론 논리가 있어야 되죠.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라 강하게 설득력 있게 해야지.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강한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은 뭉개려고 하고 최대한 뜯어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다기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뭐 이때면은 다 스트롱맨이잖아요. 푸틴, 그러네요. 뭐 김정은, 뭐 이런 독재자들이고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롱맨들은 존중해주고 만나려고 하고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을 협상해서 이겼다 아니면 뭔가 평화를 가져왔다 이런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. 돈을 뜯던지 아니면 본인의 명성,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골프 좀 쳐주고 이러면은 이게 협상이 됩니까? 그러니까 트럼프의 T자도 모르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다. 다른 게 있으리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, 솔직히. 이것만 하진 않겠죠, 설마 골프만 치진 않겠죠. 네. 강한 모습 보이는 건 골프로도 가능합니다. 어떻게요? 드라이버 쳐가지고 트럼프보다 더 멀리 보내는 겁니다. 퍼터 쳐가지고도 멀리 보내면 됩니다. 그리고 트럼프에게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은요, 한동훈에게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. 회담 장소에서 쫙 팔하고 이렇게 딱 누르면 됩니다. 그리고 트럼프가 기가 죽으면 트럼프가 가장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로제 있거든. 로제 아파트 골프 모자에다가 로제 사인해가지고 트럼프 딱 주면은 바로 협상 끝입니다. 한동훈 대표 같이 하려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트럼프 옆에 앉혀야 되겠네. 육모방망이 갖고 의전상에 무시. 망했어.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기사였잖아요. 골프 시작한다라는 게 그 기자들이 되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취재를 잘하는 기자들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야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윤석열 정권의 대미 외교 정말 걱정이 된다. 전 그게 그리고 강하게 나가자고 그러셨잖아요. 근데 지금 지지율이 17% 됐잖아요, 윤 대통령이. 그리고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원재 앵커님은 좌파야. 왜요? 아니면 저 가운데 있잖아요. 오늘 발표된 거 보면 22% 넘었어요, 리얼미터. 네. 그리고 평균 리얼미터로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왜 자꾸 17% 얘기합니까? 리얼미터와 갤럽 평균 19.5%, 10%대. 그래도 일자네요.
그 국내 지지 기반이 허약하면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하고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결국은 도장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찍었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거의 다 모든 협상이 대부분 이뤄졌다라고 보면 되잖아요. 그때 막 협상 시작부터 반대한다라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반대파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. 그때 협상팀이나 외교부에서 통상팀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반대한다. FTA 체결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한다. 그래서 니네가 더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협상을 할 수가 없다. 이런 정도 일종의 약간의 벼랑 끝 전술 같은 이런 거를 펼쳤거든요.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거를 해서 지금 미국 트럼프는 지금 아예 한미 FTA가 이거 불공정이라서 다시 체결하겠다라는 거예요.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. 사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요.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높아야 되고요. 지금보다는 높아야 되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이 싫어하는 좌파들을 기용을 하든지 그 좌파들의 목소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돼.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거를 사실은 일종의 벼랑 끝 전술까지 펼칠 이런 정도 협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저는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원치 않아요. 참고로 저는 주한미군은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우리나라 자체 전력으로 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우리나라는 그냥 공식 랭킹으로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에요. 근데 북한한테 쩔쩔 매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뭐 핵의 비대칭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주일 미군도 있고 사실 5만 명이나 있어요. 일본에는 주일 미군이 여기에서 오는데 뭐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? 그러니까 몇 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? 그래서 주한 미군을 더 축소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. 2만 5천 명 정도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좀 줄일 수도 있다. 협상에 따라서. 근데 이거를 지금 저는 불길한 게 뭐냐면은 쩔쩔 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수파 지금 왜냐면 완전 궁지에 몰렸잖아요. 윤석열이. 그러면 보수의 목소리라도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야. 보수는 난리 나거든. 지금 주한미군에 한 명이라도 줄이면은 그런 식으로 협상을 못 할 것 같아서 솔직히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. 그러면 100억 달러 그러면 이제 금액 가지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50억 달러 할게. 아니야 무슨 소리야 7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. 진짜로 호구될 것 같아서. 네. 어떻게 보십니까, 장 소장님? 아니, 동감해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탁월한 실력이나 성과나 업적을 보여준 것을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해외 순방 많이 작년에 다신 이유가 부산 박람회 그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. 그거 참패했죠. 외교적인 성과가 없는데 저는 하여튼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호 1차장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. 너무 김태호. 일방적인 미국, 일본의 경도된 외교 정책을 구사하잖아요. 그 사람이 동등하게 또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고 하는 외교를 못할 것 같아요. 그냥 미국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됩니다. 웬만한 거 다 양보하시죠. 이럴 것 같단 말이죠. 그것이 대한민국 살 길입니다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좀 바꾸는 것이 외교를 좀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로운 기조와 노선으로 하겠다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지 않을까. 안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외교. 그래서 우리나라 국익이 손에 나올 것 같다.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윤석열 트럼프 이 조합이 의외로 잘 맞을 거라는 전망과 굉장히 안 맞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맞을 거라는 거는 두 사람이 기분파라는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거예요.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즉흥성과 윤석열의 즉흥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윤석열 대통령 그냥 보고 그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좋네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즉흥성이라서 일관성이 전혀 없다. 말로 사대경 얘기를 하지 뭐 어쨌든 뭐 그런 근데 기본파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또 비율을 맞춘다라든지 예전에 이제 조지 부시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골프 카트에서 카트 운전하면서 뭐 이런 모양새로 저는 지금 떠오른 것 같아요. MB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.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의 약간 기본파 즉흥성에 있어서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
바이든하고 이제 친했잖아요. 윤석열이 어쨌든 한미 동맹 이렇게 가치 그렇죠. 동맹을 주로 얘기를 네네네. 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 가치 동맹과 이 지금 얘기하는 거래 동맹이거든요. 이거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충돌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좁히느냐고. 또 하나는 검사를 싫어합니다. 윤석열이. 아니 윤석열이 트럼프가. 해리스가 검사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 재밌는 기사가 트럼프는 윤을 싫어할 거란 말 왜 꺼내질 않나. 이게 이제 권민철 그 예전에 특파원 미국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이 쓴 건데 바이든과 윤석열의 공통점 때문인데 검찰권의 무기와 정적에 대한 악마와 불공정한 법 집행 이게 바이든과 윤석열이 굉장히 닮았고 예전에 미국의 칼럼에서는 윤석열한테 바이든이 배워야 된다. 검찰권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약간 까는 거기도 한데 뭐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. 상당히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전망도 나와요. 그래서 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트럼프의 특성상 탑다운이거든요. 트럼프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참모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끼리의 관계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강강약약이에요. 스트롱맨한테 존중을 해주고 호구 잡힌 사람한테는 완전 다 뜯어먹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저런 상황은 되게 조금 뭐 잘 맞을지언정 윤석열 대통령이 퍼주는 방식으로 잘 맞춰가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. 예. 지금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전병서 소장이 나오셔가지고 한미 간의 이 무역 협상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더 짚어주실 거라 우리 국내 얘기를 조금만.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. 하나만.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거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해 보고 네. 여러 가지 요인을 체크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언론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범죄 혐의자 그리고 1심 5월 달에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. 그리고 극단주의자, 막말, 폄하, 인종차별, 여성 폄하 정말 이런 안 좋은 맞아요. 것들은 다 갖고 있는 뭐 이런 건데 그렇죠. 그런데 저런 사람을 미국인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이에요. 그 요인이 뭘까? 그냥 상대적으로 해리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았다라고만 하기에는 트럼프의 약점이 너무나 많아 보이거든요. 그 요인에 대해서는 한번 흥미롭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정과사범 이재명 대표 무시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유익 있게 이 선거 결과를 보면 다음번 대선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저도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트럼프는 뭐 그런 범죄자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바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해리스 뭐 민주당, 미국 민주당은 뭔가 그냥 주류 사회인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뭐 하던 대로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